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끝장 취업에서 금융권, 특히나 이제 은행권 강의를 하고 있는 김인혜 세무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김인혜 쌤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다른 수업을 할 건 아니고요. 금융권 이제 취업 관련해서 7월, 8월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서 이제 하반기에는 반드시 이제 취부하셔야겠죠. 그래서 은행에 입행하시고 금융권에 이제 입행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공기업이라든지 금융권, 특히나 이제 시중은행 이런 데들은 올해 하반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하반기에서 좀 채용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올해 상반기에 조금 채용을 안 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요, 시중은행은 누가 서로 가릴 것 없이 어디라고 가릴 것 없이 다 인턴을 좀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좀 많은 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도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이제 금융권에 이번에 문을 두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반기에 조금 아쉽게 내가 어떤 필기에서 탈락했어? 아니면은 뭐 면접에서 탈락했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최종에서 탈락한 아쉽게 탈락한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 최종에 탈락하면은 멘탈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좀 어떻게 잘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꼭 취업을 하자.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오늘의 메인 이제 주제는요. 7월에서 8월 지금도 뭐 시간 될 적엔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도 뭔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유료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상담을 하는데요. 지금 기간에는 조금 비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요. 조금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이런 것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이벤트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우리 지금 뭘 하면 좋을지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장집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인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일단 금융권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금융권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금융권 여러 군데 다 비슷한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은행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으니까 은행이라고 이제 먼저 써놨어요. 서류를 일단 통과해야 되고요. 서류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자소서라고 하죠. 자수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물론 자기소개서만 잘 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거면 거의 뭐 작가님들이 뽑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자소서 시즌이 되면은 열심히 써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때는 모든 걸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는 거고 그때 가서 물론 지금도 하지만 그때 가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걸로만 승부 보는 건 아니에요. 글솜씨로만 승부 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원서 스펙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서류상의 스펙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요, 저희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제 NCS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시중은행들은 보통은 경제, 뭐 상식 이런 거 봅니다. 근데 특히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은 전공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경영, 경제 관련된 내용을 봅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필기 시험을 통과했어. 그러면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비로소 면접. 우리들이 기다렸던 그 면접이요. 근데 많이 떨려요. 처음에 보면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요, 그냥 면접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뭐, 그런 건 없지만, 뭐, 부모님 뭐 하세요? 아니면은 뭐, 본인은 취미가 뭡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취미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만, 조금 빡셉니다. 그래서, 인성도요, 꼬치꼬치 캐놓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토론도 시켜보고요. 세일즈도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PT 발표도 시켜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합숙 면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써놨는데, 지금 합숙 면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이제 상반기에 합숙 면접을 했었고요. 요즘에 계속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도 이번에 지역 인재를 채용할 때 보니까 합숙 면접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아마도 하반기에도 우리은행이 채용할 쪽에 합숙 면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약간 트렌드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옛날에 제가 입행을 할 적에는요. 거의 모든 은행이 합숙 면접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조금씩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어요. 뭐 하반기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좀 하나씩 보자면요. 서류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자소서만 잘 쓴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면 뭐 신춘문예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지원서 스펙을 저희가 채워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어학 부분이 있고요. 금융 자격증도 좀 채워야 되고요. IT도 만약에 지식을 갖추면 좋고요. 그다음에 인턴 등의 경험도 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뭐 이제 학력 같은 거, 학교, 그다음에 학점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갈 텐데요. 다만 이런 뭐 블라인드도 있어요. 블라인드인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하반기 농협이 뜨죠.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때는 요거 좀 블라인드로 보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바꿀 수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제 이미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적어도 이번 방학 때는 우리가 좀 올려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학 보시면요. 토익은요. 기본적으로 한 850 플러스 됐으면 좋겠어요. 800 후반대 정도 됐으면 좋겠고 당연히 900이 넘으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도 있어야 돼요. 스피킹도 IH 이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AL이었으면 더 좋겠고요. 최소 IH인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 이제 학원에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 제가 보니까 영어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너무 편하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 압도적이냐? IH 하나로 비벼보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혹시? IH 하나만 있고도 합격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영어 없이도 합격하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근데 확률상 우리는 가능하면 영어를 내가 너무 선생님 저는 영어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금융자격증, IT, 뭐 인턴 이런 거 다 채우겠는데 영어는 죽어 때려 죽여도 못하겠어요. 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한 선생님 저는 IH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IH는 IM3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IH는 당연히 했는데 토익은요, 뭐 두 달, 세 달에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고서 이거 하나로 비벼보는 건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하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조금 채워져 있다 라고 하면요. 시간 투자해서 이거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달 걸려서 한다 라고 하면은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은행에서는요, 회사에서는 요거 따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하나만 있으면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분명 스피킹 오픽이라든지 토익 스피킹 점수랑 토익이 각각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높은 가중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거나 내가 영어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 그리고 나머지 거가 좀 채워져 있어. 라고 하면 토익이든 스피킹이든 하나가 채워져 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거 채워야 돼요. 두 번째, 금융자격증. 두 개 이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두 개 이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3대장이죠. 그 뭐예요? 투본사, 신분사, AFPK. 사실 저는 이거 세 개 과목을 다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학원은 다르지만 저희 이지패스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토마토패스나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 세 개를 다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내 거 들어요가 아니라 셋 다 하니까 뭐 어떤 게 더 좋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 더 제일 객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선생님인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그 세 개가 아니라고요. 다른 거에도 괜찮아요. 그 세 개가 좀 제일 무난하고 이제 조금 인정받을 수 있고 들어가서도 많이 쓸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지원했을 적에 개인금융이다, 기업금융이다 이렇게 지원했을 적에 개인금융은 AFPK, 그다음에 뭐 기업금융은 신분사 이런 식으로 좀 그 취직이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투혼사는 조금 딸깍 합격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지패스 오시면은 이제 보겠지만 한 2주면은 2주 컷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면 더 짧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개를 대표적으로 말한 거지. 그거 외에도 뭐 외환 전문영이다, 은행 털러다, 그다음에 뭐 은행 FP다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만 되면 된다고요. 그래서 한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 더 채웠으면 좋겠고요. 없다라고 하면 빨리 하나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두 개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투혼사라고 뭐 100점이고 신분사라고 50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은행마다 조금 우대해주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조금 신분사가 대부분의 은행에 들어가고요. 투혼사가 조금 안 들어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건 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일단은 뭐가 됐든 두 개 이상만 하면 되고 하반기까지 우리는 조금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8월 투혼사, 10월 신분사. 근데 10월 신분사를 해서는 쓰지는 못하겠네. 그래서 8월 투혼사 최소한 해야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도 내가 뭐 8월 AFPK라든지 뭐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요. 근데 딸깍해서 합격하기엔 투혼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두 개 정도는 해놓자. 내가 이미 하나 있어? 그럼 다른 거 뭐든지 하나 하면 돼요. 근데 세 개 이상 할 필요는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요거 금융자격증 어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턴은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요게 가능하면 좀 고르게 채웠으면 좋겠어요. 만났던 친구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하반기 상반기 시즌이 됐어요. 시즌이 돼서 딱 왔어. 오면은 사실 그때는 어떤 금융자격증이나 어학을 빨리 채우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어학이 없어. 근데 막 금융자격증 5개야. 뭐 우리 금융자격증 박사님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고르게 있어야 돼요, 은행은. 고르게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것도 있죠. 나는 원래 은행을 준비 안 해서요, 선생님. 저는 원래 영어 좋아하고 잘해요. 그래서 영어는 거의 만점이야. 막 토익만 거의 990 가까이 되고요. 스피킹도 뭐 거의 원어민 수준이어서 AL이 나왔어요. 근데 금융자격증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조금 보기에 얘는 금융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요거는요 고르게 갖췄으면 좋겠고 뭐 하나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나 이거 있는데 이거 없어. 하나라도 있는데 이거 아예 없어. 그럼 이거 먼저 채우는 게 우선순위고요. 금융자도 있는데 하나라도 있는데 이거 아예 없어. 빨리 이거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예 빈칸이 있는 데를 먼저 채우고요. 하나씩 채웠어. 그러면은 두 개씩으로 만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선순위 그렇다.
그런 것도 만나면 말씀드릴 거고, IT 자격증 있죠? 저희 뭐 ADSP라든지 SQLD 이런 거 많이 따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렵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분야는 아니까, 근데 ADSP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요거 저희 또 이지패스에서 또 뭐 홍보를 하고 생각하는 거 아닌데, 좀 똑똑하게 공부하시면 저희 학원에서 그 3일 컷이라고 들었어요. 물론 5일 컷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여유 있게 한 거고, 3일이면 합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IT 자격증을 따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은행마다 이거 우대상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기 시험에 들어가 보면요, 약간 IT 분야, 데이터 분야의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두 문제라도 나와요. 근데 만약에 3일 컷해서 우대 자격증 받고 그다음에 그거까지 맞출 수 있다고 선생님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남는 증사 아닌가? 3일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또 시험 접수도 한 달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잘 보시고, 아마 이것도 8월로 기억해요. 그래서 잘 보시고 그거 맞춰서 꼭 잘 이것도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일 컷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인턴 뜨는 거 다 쓰셔야죠. 그래서 내가 인턴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인턴 경험이 없다라는 분은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자소 열심히 쓰셔서 잘 넣으셔서 하셔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한 7, 8월 정도에 한 달 정도 경험해서 인턴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도 너무 좋고요. 왜냐면 금융권에 관심 있고 은행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인턴을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뭘 하게 돼요? 우수 인턴, 우수 인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최우수 인턴 이런 것도 있죠.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실력자입니다. 네, 저 최우수 인턴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은행에는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인턴을 볼 적에 저 때는 뭐 서류도 보고, 필기도 보고, 면접도 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턴이 됐고, 우수 인턴이 되고 나니까, 우수 인턴을 뽑히고 나니까, 임원 면접만 보면, 그 다음 시즌 합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쉽게 합격을 했죠. 그리고 뭐 다른 은행들도 했지만. 그래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되게 든든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여러 군데 지원해서 여러 군데 다 잘 됐지만, 요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다른 데도 마음껏 지원하고, 좀 편안하게, 나 어차피 저기는 당연히 될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턴 꼭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이제 우대되는 것 때문에 지원하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은행원이 되고자 하면 손님으로서 이제 은행에 방문을 해본 적은 있긴 있을 거예요. 요즘엔 잘 안 하죠. 요즘은 다 어플 쓰죠. 근데 그래도 영업장은 가볼 수 있는데, 본점에 가서 업무를 본다든지,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회식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도 하루 종일 일과를 보면서,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은행원,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내가 가고 싶은 직업이 맞나? 라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걸 해보기 위한 가장 좋은 경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추천해요. 특히나 이제 본사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은행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좋은 기회다. 특히나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본사에 보내주고 있으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은행에 입행하고 나서도요, 많은 제자들이 잘 다니는 친구들이 더 많긴 한데, 뛰쳐나오는 친구도 많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힘들다고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직업이든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일찍 좀 맛을 보고 경험을 해보고, 뭐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판단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인턴 때는 재밌는데 실제로 가면 힘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한 번 더 나를 맞춰보는 과정을 갖자. 그리고 어쨌든 서류에서 우대를 받아서 하반기에 합격을 수월하게 만들자라는 입장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다 넣으셔야 돼요. 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 넣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인데요. 이제 NCS라는 거랑 전공 시험을 봅니다. 전공은 이제 특히나 기업은행에서 보는 거죠. NCS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 책 사셔서 푸셔야 돼요. 뭐 강의를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 보니까 보통은 책을 사서 다 되시는 것 같아요. 뭐 많이 보는 책으로는 뭐 독끝 이런 거. 그래서 뭐 저 잘 모르는데 뭐 의소문 해갖고 막 뭐 주문 외우듯이 막 이거 영역별로 이렇게 하셔서 푸시더라고요. 요거는요, 빨리 이제 하셔서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일주일 벼락치기, 2주일 벼락치기가 아니라 꾸준히 내가 이거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뭐 하루에 뭐 30문제씩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하셔서 마지막으로 필기시험 갈 때까지 천천히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각이 있고요.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기업은행 필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경영경제를 아무리 잘해도요, 진짜 그 전공시험으로만 좀 합격하기는 힘들어요. 거의 뭐 회계사 세무사님들 전공 진짜 경영 경제 빡세게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전공으로만 승부 볼 수 있을까? NCS를 아예 안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도 NCS 조금은 해요. 그래서 그렇다. NCS 잘하자. 우리는 그거 잘해야 된다. 왜냐면 전공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모릅니다. 두 번째,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 지식 부분이 나옵니다.
금융 지식이라고 하면은 금융권의 어떤 핵심 개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경제나 금융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경제 부분이다, 상식 부분이다 이런 거는요. 매경 테스트 같은 거 보시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매경 테스트 아니면 테스트 이런 거.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뭐 좀 그 신문 기사 이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기사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희 요게는 제가 준비를 해오진 않았는데 저희 그 오픈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미리은행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미리은행. 검색해 보시면은 미스터뱅의 미리은행이라는 이제 단톡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장 코드는요. 입장 코드는 2023입니다. 2023 이렇게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이제 은행 갈 사람들 미리 준비하자라는 느낌에서 미스터뱅에 미리 은행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미스터뱅 선생님도 들어가 계시고 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선생님이 이제 매일매일 엄선된 약간 경영 관련된 금융 관련된 기사들을 한 3개 정도 올려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맨날 받아보면서 좀 읽어보자. 그리고 이제 현직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중은행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흐름을 놓치지 말고 내가 꾸준히 그런 기사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나중에 이제 금융지식반 이런 게 7월, 8월에 열리긴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여유가 되시거나 내가 조금 더 이 필기시험에 시간을 쓸 수 있어 라는 친구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그때 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수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보. 우리 은행을 준비한 사람이면요. 가장 가고 싶은 은행이 있습니다. 농협도 있지만요.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기업은행. 분위기가 다르죠.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시중은행에 다니는 저로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저기가 은행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 회사가 잘 되고 말고는 떠나서요. 그냥 다니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러운 면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들 보면은 그런 고민할 적에요. 급여가 좀 낮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근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만약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저라면 거기 갈 거예요. 다시 간다면 거기 갈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못했다. 그래서 경영 경제 시험을 봅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학문적인 경제예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렇게 학교에서 경제학 관련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영 같은 경우에는요, 경영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회계, 그다음에 재무관리 이쪽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하기는 좀 힘든데 이것도 이제 저희 학원에 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7월이나 8월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베이스가 아예 없다 라는 친구들은 그런 걸 좀 수강하시면 될 테고요. 만약에 좀 난 베이스가 있어. 나 경영학과예요. 그리고 경제학과예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요. 책을 사서라도 혼자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쪽은 회계, 그 다음에 재무, 그 다음에 이 경제는 경제 전반적으로 좀 경제학 원론 수준의 이런 그런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좀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경영은요, 사실 어떤 자격증 시험이 많이 도움이 되냐면요. 신분사가 도움이 돼요, 신분사. 신분사. 근데 어때요? 신분사 얼마 전에 시험 있었죠? 신분사 언제 있어요? 그 다음 시험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있는 신분사를 사실은 공부를 해도요. 이걸 못 써요. 이번 하반기엔. 왜냐면 자격증이 나오는 게 10월 이후니까. 그렇지만요. 적어도 신분사의 그 1과목만큼은 좀 공부를 하셔야 어차피 겸사겸사 요거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금융자격증이 전혀 없다. 만약에 빵개다. 라고 하면은 빨리 지금 할 수 있는 투혼사하고 뭐 AFPK를 하든 뭐 다른 외환 전문역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나는 여유가 된다. 영어도 채웠고 뭘 채웠다. 라고 하면 신분사 공부를 좀 미리 10월 신분사 공부를 미리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거랑 겹쳐요. 요거랑 겹친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경영을 채울 수 있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경영경제를 저희 학원에서 그런 경영경제 미스터 뱅 선생님 수업을 듣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뭐 오늘 학원 그 프로그램 공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기업은행을 준비할 적에는 그 정도로 좀 빡세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요, 은행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하반기에 좀 많이 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업은행 빼고서 쓴다? 그러면은 너무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좋은 은행이잖아요. 다니기에 가장 선호하는 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이것까지 준비를 잘 하셔서 필기시험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면접이요. 보통 1차, 2차 면접이 있어요.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 면접이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특이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필기 시험이 없는 대신에 면접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1차 면접은 실무직 면접, 2차 면접은 임원 면접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써놨죠? 이렇게 옆으로 갈까요? 우리은행은 이제 3차 면접이 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필기 시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면접은요 인성 면접도 보고요. 인성 면접이라고 하면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그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세요? 아니면 어떤 경험이 있어요? 성격이 어떻나요? 뭐 본인의 장점은 뭔가요? 단점은 뭔가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 이런 그룹 면접 또는 1대1 면접이 인성 면접입니다. 인성 좋은 지역 이제 보는 거. 두 번째, 토론 면접. 팀을 짜서요. 막 차만 토론 시켜요. 막 토의를 시켜요. 이런 걸 해놓고서 관찰하는 게 토의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PT 면접도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보세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PT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달라요.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민미민우 씨 있죠? PT 엄청 잘하잖아요. PT의 신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PT 좋아하잖아요. 은행에서는 쫓겨납니다. 그런 PT 좋아하지 않고 은행원처럼 PT 하는 걸 잘해야 되고 세일즈 면접도 있습니다. 세일즈 면접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어떤 물건 같은 거 이런 뭐 펜 팔아보세요, 뭐 핸드폰 팔아보세요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보통 요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실제 금융 상품을 세일즈 해보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면접관이 고객 역할을 할 테니까 한번 세일즈 해보세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합숙 면접이 이제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합숙 면접이 증가되고 있고 합숙 면접은 이틀 동안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팀 프로젝트 같은 거 시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면접 가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뭐 학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살짝 설명은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도 뭐 방학 때 있긴 있지만 면접 때가 되면요 같이 그룹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반, 뭐 1대1로 최종 면접을 준비하는 반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도요. 지금 당장은 뭐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서류를 뭐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다른 거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서류를 진짜 내실 적에 약간 자소서를 첨삭하는 그런 수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기 전에 막 열심히 썼어. 혼자 쓰는 거 아니죠. GPT랑 같이 열심히 써야 돼요. AI 활용해서 써야 돼요. 물론 이제 써줘 해서 그거 내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되고 둘이서 엎치락뒤 시작하면서 열심히 고쳐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쓰고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썼을 적에 저희 선생님한테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시 피드백을 주시겠죠. 그걸 반영해서 또 고치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다시 주면 또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해서 될 때까지 해서 내는 그런 자소서 첨삭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서류 그때 가서 그거 하면 돼요. 물론 이제 혼자서 잘해도 되고요. 면접 가기 전에 하드 트레이닝 하면 더 좋아요. 뭐 혼자 해도 좋지만 아니면 스터디를 해도 좋지만 분명히 이게 또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류나 면접은요 저희가 멱살 잡고 하드 캐리가 돼요. 하드 캐리가 됩니다. 필기는 어때요? 필기는 어때요? 만약에 필기는요.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방학을 잘 치웠어. 잘 치워갖고 서류, 자소서는 엄청 어차피 잘 쓸 거야. 그래서 지원서 이런 어학 채우고 금융자격증 채웠어. ADSB 땄어. 그다음에 인턴도 다 했어. 그런 다음에 지원서 스펙 잘 됐죠. 잘 됐고 자기소개서는 그때 가서 막 첨삭했어. 그래서 막 선생님 멱살 잡고 끌어갔어. 멱살 캐리했어. 그래서 엄청 잘했어. 왜냐면은 첨삭을 안 해도 혼자서 써서 잘 쓰면 되는데 이게 이런 걸 채웠는데 혹시나 내 글솜씨가 혹시나 나는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비교해서 떨어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첨삭을. 첨삭은 이제 한 개의 기업만 해봐도 나머지를 다 잘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채웠어. 서류 당연히 통과하겠죠. 이렇게 다 채웠으면 서류 당연히 대부분 통과하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통과했어. 필기시험 갔겠죠. 필기시험 갔어요. 그래서 만약 필기시험을 잘 봐서 통과했다 라고 하면 이제 면접하죠. 면접하면요 저희 그룹반 가고 뭔가 개인 1대1 해서 뭔가 하드 트레이닝 해서 어떻게든 또 멱살 캐리를 해요. 제가 자꾸서 이제 합격까지 캐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필기시험장 가서 시험을 봤어. 근데 만약에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어, 100%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서류랑 면접은요 어떻게든 멱살캐리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뭔가 우리가 막 어떻게든 잘 붙여줄 수 있어요. 여기는요 실제 필기시험장에 가서 내 지식을 뽑아서 내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 방학 때 만약에 요 스펙을 채웠다라는 가정하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학 때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NCS라든지 전공 공부 요거만이 진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저희 학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인강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한 도움되는 게 있겠지만 그거 그냥 본다고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방법을 알려줄 뿐이고 내가 내 지식 키워서 실력을 진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서류에 많이 됐는데 요거를 많이 준비를 못 하셔서 여기서 많이 탈락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서류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못했다라는 거면은 저희가 캐리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요거만큼은 진짜 서류 붙고 나서 준비할 게 아니라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 방학 때 온전하게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면접 그때 가서 또 하자. 물론 이제 면접도 다른 게 다 준비된 분들은 방학 때 면접을 해도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한번 보셨다라고 했을 적에 뭐 어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광고 같은 걸 보시면서 보실 수도 있지만 뭐 각자의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저희 학원에 오지 않으셔도 잘 이거에 맞게 준비를 빠짐없이 하셔서 아 지금 내가 저런 거 다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잘 방학을 온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모교도 그렇고 이제 요즘에 제가 대학교 같은 데 강의를 많이 가요. 강의를 많이 가고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이제 중앙대에서 뭐 특강 같은 것도 하는데 학교에 취업 지원팀에 이런 프로그램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우리 학교에 뭐가 있나 이런 것도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요 대략적인 이제 일정은 이렇게 돼요. 일정은요, 이제 7월부터 이제 내년도 거의 1월, 그러니까 연말까지 12월까지 있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8월 말, 9월 정도면요,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때 되면 또 다시 시작이 얼마 안 남았던 게요. 지금 한 2달 남았어요, 2달. 그래서 그때 되면 자소서 써야 되고요. 10월 되면요, 이 자소서 통과한 사람들이 필기시험 보러 오세요 해야 됩니다. 이때 가서 공부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때는 자소서 쓰느라 정신도 없는걸요. 하던 거를 이제 잘 꾸준히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미리 하다가. 그래서 필기시험 가서 반드시 합격하셔야죠. 방학 때 필기 준비 잘 하셔야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필기시험에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요. 1차 면접 보러 오세요. 라고 합니다. 1차 면접 그러면은 보러 가기 전에 저랑 같이 이제 면접 트레이닝, 하드 트레이닝 할 겁니다. 면접에 합격하면요. 그 다음에 최종 면접 보러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역시 저희 최종 면접 트레이닝 하고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 합격이 발표가 나면 거의 12월쯤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연수원에 12월 정도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요런 일정인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써놨을 적에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부족한 스펙 만드는 거 요거 첫 번째. 그다음에 스터디 꾸준히 하시면 좋겠어요. 하는 방법도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뭐 서류라든지 필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죠. 뭐 그래서 이런 것들 세우자. 그리고 다른 것들 여건이 되면은 이런 면접 준비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냥 여러분한테 띡 이것만 알려드리기에는 뭔가 앞에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거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요겁니다. 저희 학원에 이제 이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그 취업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을 할 적에 이제 유료로 다 이루어져요. 왜냐면 선생님들의 이제 또 나름대로 소중한 시간을 쓰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유료로 이루어지는데 요번 지금 기간만큼은 좀 무료 상담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무료 상담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혀 부담을 갖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담이 끝나자마자 제가 막 밑에서 막 제 문제집을 꺼내서 판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나도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상담하고서 가고 뭔가 방향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을 커버하다 보니까 만약에 자격증을 따야 돼 그러면 뭐 저희 학원 뭐 쿠폰이라도 드리고 막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에 그런 거랑 소개시켜 드리고, 아니면 뭐 어떤 수업을 해야 돼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뭔가 들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당연히 추천도 드려요. 그렇지만 만약에 친구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영어를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저희 학원에 없는 영어를 공부하라고 다른 데 보냅니다. 그래서 영어 꼭 하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지금은 여기 학원에서 뭘 할 때가 아니라 혼자서 뭘 하고 오셔야 돼요 라는 식으로 그런 거 다 충분히 돌려보내요. 그래서 학원에 등록하시는 친구도 있지만 돌아가시는 친구, 돌려보내는 친구들 반 이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날 영상으로 보고 이제 그 궁금했으니까 궁금했던 거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 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인가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월부터 하고 있고요. 8월 정도까지, 그 시즌 시작되기 전까지 한 8월 중순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뭐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어디서든 이걸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폼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연락처 같은 게 써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접수를 하시면요, 순차적으로 이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스케줄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직접 만나서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도 있고요. 조금 늦은 시간이 되거나 조금 빠른 시간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막 연락이 온다고 바로바로 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앞에 선착순으로 오신 친구부터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빠르게 한번 접수해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위치는요, 지금 끝장취업 학원이고요. 사당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2, 4호선 사당역에 있고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역출구에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만약에 수업을 들으신다면 학원이 어떻게 생겼구나,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궁금한 게 많다라고 하면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좀 그런 게 적다 아니면 뭐 확인만 받고 싶었다라고 하면 30분 내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막 난 지방에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도저히 못 오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비대면으로도 조금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근데 좀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와서 봐야지. 약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봐야지. 이 친구가 진정 약간 이쪽 길이 맞나도 사실은 저희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조금 안내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정밀하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만나면 가장 좋고요. 지방 사는 친구도 어쩔 수 없으니까 뭔가 비대면으로 뭐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접수해 주시면 일정 보고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 미스터 뱅 선생님이 하시기도 하셔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이 되는 대로, 그리고 약간 그 진로 분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좀 스케줄을 맞춰서 할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 제가 너무 저랑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랑 해달라고 써주시면 더 한번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뱅 선생님 원래 더 유명해서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네. 금융권 취업에 관해서 이제 궁금한 부분들 다 저희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하반기를 최종 합격을 위해서 지금 내가 부족한 점, 당연히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선순위,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우선순위 1번은 요겁니다. 우선순위 2번은 요겁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맞게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시간이 굉장히 희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어가 싫어. 그래서 금융자격증만 주구장창 따고 있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거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하고서 상반기 때의 나의 스펙이 그대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막 내 족하면은 막 회초리라도 들 텐데 그것도 아니고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달라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내 스펙이라든지 내 어떤 경험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결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결과로 이번에 더 성장돼서 이번에 끝내야 되잖아요. 최종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방학 때 분명히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달라진 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궁금한 거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라는 걸 사실 알려주는 사람이 잘 없다고요. 근데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 신청해 보시고, 특히나 이제 최종에서 탈락하셨거나 면접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피드백을 주지 않잖아요. 너는 이런 게 모자라서 몇 점 차이로 이거 떨어졌어.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만나서 조금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이게 굉장히 방향이 잘못될 가능성이 커요. 아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학이라든지 금융자격증이라든지 IT라든지 다 고르게 좀 채우자. 다 염두에 두고서 좀 준비하자. 필기도 미리 당연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미리 면접이 걱정이다. 이런 친구들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원하시는 친구들은요, 그냥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오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또 저랑 이제 좋은 인연을 맺어서 앞으로 계속 카톡 같은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오셔갖고 좀 잘 한번 같이 계획을 세우고 좀 고민해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금융권에 취업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의 빠른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정말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도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다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최종 합격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언젠가 되겠죠. 근데 빠른이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번 하반기에 하는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지는 너무나 큰 차이예요. 이 심리적인 거, 그 어떤 정신적인 거, 이런 그 스트레스도 너무 크지만요. 금전적인 거, 경제적인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내가 6개월 먼저, 1년 먼저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뭔가 직장을 가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여가 시간을 쓴다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이번에 노력하셔갖고요. 아직 진짜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잘 계획을 짜셔서 이번에 꼭 잘 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이제 상담을 원하는 친구들 꼭 빠르게 상담을 이제 신청하셔서 모두 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